레이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는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쿡카운티 순회법원의 티머시 에반스 수석 판사가 아이스 요원들의 법원 건물 및 부진의 민사체포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법원 절차에 참석을 하거나 이동 중인 당사자, 증인 등에 대한 민사체포이며 법원 건물 내부는 물론 주차장, 출입구, 주변 보도 등 법원 부지 전체가 금지 구역입니다. 아이스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법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모든 이의 공정한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쿡카운티에서는 아이스의 법원 주변 체포 시도가 증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 체포를 상식적인 일로 옹호하며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숨을 법적 성역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명령은 10월 15일부터 발효되었고 전국적으로 법원 내 아이스 체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시카고 지역의 연방 판사가 최근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연방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을 포함한 연방 요원들에게 바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이민 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며칠간 시카고 이스트사이드 지역 등에서 연방 요원들과 지역 주민 및 시위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시위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명령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연방판사는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항상 착용하고 모든 작전 및 대치 상황을 녹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방 이민 관련 요원으로 작전 수행 중 바디 카메라를 켜고 모든 대치 상황을 녹화해야 합니다. 판사는 이러한 명령이 연방 요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B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말까지 연준의 B컷 가능성에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더 큰 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것에 대비한 포지션을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컷 기대감이 고조되는 배경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재점화, 두 번째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악영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심화와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약화 우려 때문에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상보다 더 과감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가 이번 주 6.27%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초 이후 최저치인 6.26% 수준에 근접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역시 5.52%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것은 집값 상승 및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0년 고정금리가 2022년 9월 이후 계속 6%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 상태입니다. 금리 하락세에 힘입어서 제6자 신청 비중이 전체 몰기지 신청의 53.6%로 증가했습니다.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몰기지 신청도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자 대다수가 이미 6% 미만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몰기지 금리가 6%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제6자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은 단순한 조정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단 24시간 만에 약 190억 달러, 즉 26조 원 상당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FTX 붕괴 사태 때보다 19배나 큰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입니다. 폭락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 100% 관세 부과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예고가 지목됩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성 자금들이 일시에 무너진 겁니다. 가격 급락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한때 고점 대비 14% 하락한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려났고 이더리움 역시 3,4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이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리셋의 측면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인 약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렌지 카운티 라하브라의 한 한국 식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사망자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총격범인 조나단 왕이 메드라노 씨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격범이 지난 9월 16일부터 피해자 메드라노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유효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총격 당시 식당 안에는 직원과 손님 등 여러 명이 있었지만 두 사망자 외에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전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븐데이즈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 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